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9일 목요일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아마존의 전략 스마트폰 파이어가 어제 공개됐습니다. 세계 최대 온라인 상거래 업체의 스마트폰 시장 가세로 공룡 기업들의 차별화 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입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But the answer is yes. 아마존의 스마트폰 파이어가 어제 공개됐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기능은 파이어플라이입니다. 스마트폰 전방에 설치된 5개의 카메라를 활용해 사물을 촬영하면 사물에 대한 모든 정보와 가격, 판매자까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음성 인식 기능은 음악 또는 영화의 음성을 인지해 관련 컨텐츠 정보를 띄우고 필요할 경우 바로 구매도 가능합니다. 기존 스마트폰에서는 활용도가 높지 않았던 기능이지만 아마존의 경우 약 1억 개의 상품과 컨텐츠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고 있어 구현이 가능했습니다. Give information about what that item is, and of course gives you a way to purchase that item on Amazon. 최대 온라인 쇼핑 업체의 진출로 스마트폰 시장은 대기업들의 격전지가 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기술 규격의 선구자로 고정 고객층이 확고한 애플과 오픈소스를 통해 강력한 개발자들을 보유한 구글, 그리고 스마트 TV 등 하드웨어와의 연계성이 뛰어난 삼성과의 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So what's interesting here is that Amazon is entering a very competitive market, really at a very late stage. Apple and Samsung dominate the global smartphone market as well as the smartphone market in the United States. So this phone is going to have a difficult time getting people interested. 따라서 이제부터는 안드로이드 등에서 주도해왔던 상호 기술 개발 공유보다는 기업들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특성을 스마트폰에 적용하는 차별화 전략이 앞으로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사형수 인권 논란이 일면서 일시 중단됐던 약물 주입 방식의 사형 집행이 다시 재개됐습니다. 사형제도 폐지 또는 집행 방식의 변경 논란 속에 다시 시작이 되는 것이어서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김주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월 오클라호마주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사형수 클레이턴 라케트는 사형 집행 중 심각한 발작을 일으킨 뒤 사망했습니다. 집행 방식은 약물 주입을 통한 사형이었는데 사형수는 43분이 지나서야 그것도 고통을 동반한 심장마비로 숨지고 말았습니다. 후에 조사단은 사용됐던 약물과 집행관의 문제점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There was some concern at that time that the drugs were not having the effect. So the doctor observed the line and determined that the line had blown. 이날 이후 사형제도 집행에 심각한 문제점이 제기됐고 집행이 일시 중단됐습니다. 연방 정부 차원에서 사형제도의 전면 재검토도 거론됐습니다. In the application of the death penalty in this country, we have seen significant problems. 하지만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에 어제는 조지아주에서 다시 약물 주입에 의한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지난 1989년 15살의 이웃 여자아이를 강간하고 살해한 죄로 사형이 내려진 마커스 웰런스는 어제 조지아주 형무소에서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약물 투여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집행 과정에서 참관 경찰관이 갑자기 쓰러져 현재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And this one officer was standing at his right foot and he falls forward. He just passed out from what I could see. 이참에 일각에서는 사형 제도를 아예 폐지시키려는 움직임도 있고 다른 한편은 약물 주입 대신 테네시 주처럼 정기 의자 방식을 도입하자는 움직임도 있었지만 아직 별다른 움직임은 없습니다. 지난 4월 이후 미 전역에서 연기된 사형 집행은 모두 9건으로 올해 안에 모두 같은 방식으로 재집행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주원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기온은 높아지고 가뭄은 심해지는 기상 이중고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센터는 캘리포니아가 올해 여름 사상 최고 기온의 4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을 겪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는 평균 기온이 예년에 비해 화씨 10도가량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강우량은 평년에 비해서 30에서 50%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농업에도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됩니다. BYOB, 바로 고객이 직접 주류를 식당에 가져와서 마실 수 있는 라이센스인데요.
한인업소가 많은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에선 최근 이 BYOB 라이센스에 소주가 포함되느냐를 둘러싸고 법적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김일강 통신원입니다. 지난해 8월 일반 주류 판매 라이센스를 소지한 식당과 업주들이 소주는 곡주가 아닌 증류주이기 때문에 맥주나 와인과 같이 BYOB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타운 정부는 이 건의를 받아들여 적극적인 행정 단속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BYOB 라이센스 업주들은 소주를 하드리커로 분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며 이를 철회해달라는 청원을 타운 정부에 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와 뉴욕에서는 소주를 BYOB에 포함되고 있다는 전례가 반론의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다른 주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하느냐. 뭐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는 벌써 1998년에 소주하고 와인은 똑같은 캐러고리를 결정을 했고 이 4년 뒤인 2002년에는 뉴욕에서 이거 소주, 와인, 비어하고 똑같은 캐러고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뉴저지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혁명적인 디시션을 하는 거죠. 처음으로 팰리세이드 파크에서. 특정 업소가 일반 주류 판매 라이센스냐, BYOB 라이센스냐, 어떤 라이센스냐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한인 업주들 간의 법적, 행정적 갈등이 시작됐다는 게 뉴저지 한인사회의 힘든 부분입니다. 한인들끼리 이런 말이 많은 것은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 로컬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 편인데 이걸 한인들끼리 이렇게 이걸 가지고 과주를 한다는 것은 우리들 스스로 손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철파에도 많은 업체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더 좋지 않은 이미지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라고 똑같습니다.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 정부는 양쪽 견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24일 관련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김일강입니다. 미국이 내전 위기에 처한 이라크에 군사자문관 300명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국가안보팀 회의를 마치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상군 투입은 없겠지만 제한적인 공습은 가능하다고 경고했습니다. 김성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군 자문관 파견은 이라크 사태 이후 미국의 첫 군사 조치입니다. 다만 전투가 아닌 이라크 정부군의 병력 모집과 훈련, 정보 수집, 분석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상군 파병은 없다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대신 필요할 경우 제한적 군사 공격을 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미국은 이미 항공모함 조지 부시호를 걸프만에 보냈고 전투기를 동원한 감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We will be prepared to take targeted and precise military action if and when we determine that the situation on the ground requires it. 미국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이 신속하게 군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시아파 정부와 순위파 무장 세력 간의 종파 분쟁으로 보고 있는 백악관은 여전히 정파 간 정치적 타협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순위파 무장단체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 국가가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라크 정부군은 이들이 한때 점유했던 이라크 최대 규모 바이지 정유시설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진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이라크 사태 등으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019원 50전입니다. 목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